다이어트, 금주, 금연, 영어 공부. 새해가 되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일 겁니다. 혹시 벌써 포기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새해 결심을 끝까지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올해만큼은 작심삼일을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초심을 잊지 않고 3일마다 마음을 다잡겠다. 감시자들도 첫 감시 때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지역 현안을 더욱더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최대 중점 사업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죠.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부영주택과 결별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 인공섬 부지에 어떤 신도시를 개발할 건지 창원시와 부영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인공섬 조성에 빚을 내 투자를 했고 2012년부터는 매년 44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창원시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감시 리스트는 원점에선 마산 해양 신도시입니다. 우선 창원시와 부영이 왜 결별하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그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렇게 결렬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인 부영은 이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선호한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또 이익 창출이 더 이렇게 용이하니까요. 네. 반면에 이제 창원시는 문화예술 특별시를 표방한 만큼 문화와 관광 중심의 개발을 원한 것인데요. 지난해 4월에 그 창원시가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에 단독 공모했던 부영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지 9개월 만에 이제 양측이 결별을 한 것인데요. 협상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주거와 상업지 시설에 대한 규모인데요. 당초 부영은 주거 시설에 이제 5,700여 가구를 이제 제안했지만 창원시는 3,400여 가구로 축소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또 수정된 최종 사업 계획서에서 역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이 창원시의 판단이었는데요. 결국 협상에 결렬되고 사업이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네. 3,400여 가구까지 줄일 수가 없었던 건가요? 저는 이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해양신도시는 아시겠지만 마산 앞바다의 조망권이라든지 침수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아파트라든지 상가 위주로 이렇게 만일에 계획을 세운다면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라든지 인구가 마산 안에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산권 안에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건 그 아파트를 대단히 지었을 때는 기존 상권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충돌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개발업자는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가 약 2,000세대 이하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야 친환경적인 아파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해양 마리나항이라든지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 컸던 거죠. 그 단지 좀 시기가 늦어졌던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 발음이 잘 안 되는 프랭크 게리라는 자문을 받는 시간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지. 저는 이 복합개발 자체가 성공할 수 없었다, 예고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영주택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부영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근데 이제 이 부영이 제출한 최종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네. 이게 총 투자 규모가 2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창원시가 아마 단일 사업 규모로는 아마 최대 규모의 사업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영 입장에서는 이만큼 투자하는 대신에 그 수익을 수지타산을 맞추는 사업 계획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창원시가 표방하는 관광이라든지 문화, 또 비즈니스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창출 이런 엄청난 개념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그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 개념을 시키고는 수지타산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26일 날 사업계획서 제출됐는데 결렬이 그 다음 날 되고 29일 날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그 새로운 그 사업 제안을 기다렸다기보다는 취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한번 밝혀지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계획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방향이 이거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그다음에 관광, 해양 레저 이 기조거든요. 애초에 선택을 할 때 이 기조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부터 좀 잘못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해보게 되는 거죠. 그 통합 창원시 이전부터 예.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예.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언론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난 보도도 참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예. 역사를 좀 볼까요? 그리고 2003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 해박서를 보니까 구마산하고 마산시하고 해양수산부가 가포에 신항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의문이 드는 게 지금 30분 거리에 부산 진해 신항이 있거든요. 분명히 해양수산부가 항만 계획을 세울 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있었을 건데 부산 신항이 30분 거리입니다. 석동 소사 구간에 도로를 뚫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20분 만에 옵니다. 그런데 왜 이게 10여 년 전이지만 이 신항을 이제 해줬는지, 근데 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항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 신항이 이제 배가 이제 선적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2만 톤에서 최소한 3만 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3만 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산 앞바다 입구에 보면 수심이 10m의 수심이 많습니다. 네. 네, 거기에 그럼 이 수심을 신항을 건설해야 되니까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면 바닷속에 뻘이나 모래라든지 아까리 있었겠어요. 그 준설터를 당초 계획은 먼바다. 남해 먼바다 이제 버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먼바다를 버리면 비용 들고 환경 오염되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먼바다 갈 곳이 바로 앞에 마산만이 이제 오염되고 좀 안 좋으니까 거기에 당초에는 이제 34만 평 형태로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준설도를 하면 돈 적게 들고 환경 파괴 안 되니까 이렇게 34만 톤으로 해서 해양신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이 해양신도시가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래 저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참 그 당시 사고로서는 가능할지 모르. 지금 10년 뒤에 뒤돌아보면 참 웃지 못할 일을 한 거다 이거. 예? 그래서 이 애초부터 단초가 잘못 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포 신항을 해양수산부가 추진을 한 거면 이거 국비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가포항은 네. 국비 플러스 민자로 했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배후도시하고 해양신도시는 그 당시 마산시, 지금 창원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용부지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항철권 시장 생각에는 해양 투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인공섬을 이렇게 하면은 마산시에 가용부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 말 그대로 그걸 팔아서 쪼개 팔아가지고 시 예산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공공시설도 건축할 수 있고 꽁꽁 깔먹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당차게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안 받고 시 예산하고 민간 사업자 투자 받아가서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한 겁니다. 승산이 있을 거라고. 그래, 승산이 있을 보거든요.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추진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마산시 재정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통합 이후에 다시 재추진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하고 난 다음에 청사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해법으로 찾은 게 사실은 청사 소재지는 안 짓고 그 창원에 그냥 두고 야구장은 진해를 주고 그 다음에 해양 신도시 문제가 사실은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처음 그 2012년도 9월 달에 내용을 보면요. 2012년도 자료를 보면은 이 당시에 1,636억이 있어요. 1,000억이 더 있습니다. 네. 시비를 투자할 게.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 금액이 늘어나면서 시비가 1,000억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구마산시 입장에서 보면 혹할 사업이죠. 근데 부영이 단독으로 이제 응모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창원시 입장에서도 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예, 그때 이제 공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러이러한 복합 개발을 19만 평의 복합 개발을 할 때 공모를 하거든요. 여기도 공모를 했고 단독 입찰로 이제 부영만 들어온 겁니다. 이제 부영이 아시겠지만 인근에 그 마산 월영지구에 한국철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4,300세대를 짓고 있고 일부 제가 아직까지는 미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쪽 현동에 가포 현동에 가면 보금자리 주택 LH 공사 거기가 6,000세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운구로 가면은 양덕동 한일합센터에 네. 지금 거기는 이제 입주를 다 했습니다만은 5,000세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통합창원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해양신도시에 또 3,8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한다는 것은 뭐 대단히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산권 안에 약 40만 전후가 되는 마산권 안에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마산권은 몰락을 하는 거다. 그리고 상권.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이 부영이 일단 뛰어들었다.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은 우리 김동수 말씀처럼 관광, 비즈니스, 뭐 이런 호텔 이렇게 하려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숲에서 네. 친수 공간이라든지 옆에 해변에 공원하고 그다음 마리나 항까지 하는 그다음 시장님이 가장 강조한 미술관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본다 미술관을 하나씩 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맞았던 그 애초시에 이 사업 공모할 때부터 이 방향 자체가 안 맞은 부분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노창섭 의원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업 규모가 지금 총 투자 금액이 4,5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 사업비를 지금 하는 방식이 차차 논의되겠지만 이게 시비와 분양 수익으로 이 공사비가 충당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게 한 1,717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 1,333억이 PF 대출금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네. 만약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44억 이자 지금 갖고 있어요. 네. 만약 이게 이 사업이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300억 무슨 돈으로 갚을 겁니까? 지금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창원시가 어찌 보면은 실현 불가능한 공모를 낸 겁니다. 사실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비즈니스를 융합한 신도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그런데 한다. 이런데 사람이 안 사는데 네. 사람이 안 사는 신도시 가능하겠습니까? 부영과 어떻게든 이 사업을 끌어가 보려고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창원시가 공모 제안한 내용대로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너희들이 한번 세계적인 건축사한테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봐라. 설계를 한번 받아봐라 해서 추진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건축사도 결국 해보니 이 사업 방식에서는 이 투자자가 부영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은 한 그렇죠. 수익금을 투자금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부영이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2조 1,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만약 한다면은 창원시 입장에서 봐서는 쌍수를 들고 한약이 될 사업이에요. 어찌 보면은. 왜냐니까 부영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창원시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 공사비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왜? 19만 평을 일괄 매각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우리는 순조롭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서 2019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해서 소유권을 부영한테 넘겨주면은 부영이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상업시를 짓고 그다음에 박물관 짓고 무슨 예술관을 짓든 뭘 하든 그걸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부영이 최근에 냈던 최종 사업 계획서를 창원시가 승인을 했어야 된다는 당연하죠. 그보다 오히려 뭡니까 주거 시설이라든지 상업 근데 어떤 시설이 세계적인 건축가지만 이 프랭크 게리가 내놓은 그 마스터 플랜, 그 최종 사업 계획서 내용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전체 디자인은 되게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하지만 기존 계획에 있던 그 미술관 이외에 예술 학교만 추가가 되고 좀 문제가 된 부분이 그 창원시의 판단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오히려 강조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특히 사업지구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업지구의 이제 주 용도가 주거와 상업에 한정이 된 데다가 전체 고층 건축물의 16동 중에 14개 동이 네. 14개 동이 이제 주거 용도인데요. 상업 시설도 9만 4천 제곱미터의 대규모로 조성이 돼서 창원시 입장과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총 가포지구하고 합치면 4,400, 500 정도 되는 사업 중에 실제로 창원시가 투입되는 것은 지금 한 200억 정도 나갔고요. 다 합치면 636억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아직 수천억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자와 조금 전에 말씀 가포지구 우선 사업에서 분양대금도 들어오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큰 돈은 들어간 건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프랑크 게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 건축가를 이렇게 초대하는데 보니 비공식적입니다만 약 10억 정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분은 건축까지 도시 전체 계획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해양 신도시 19만 평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가포부터 월영지구부터 양덕까지 내서까지 종합지기에서 약 40만, 크게는 통합차원시 107만 안에 도시 계획을 보면서 구도심권의 오래된 낡은 집이 그러면 신도시 생기면 그걸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새로 유입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가로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부영은 이거 나눠야 되니까 최소한 3,800 이상 해야 수익이 맞으니까 당연히 창원시하고 안 맞죠. 이거는 그래서 애고된 수순이고 건축가로서는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가를 초정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영주택이 완전히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기에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나설 기업이 있을 것인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창원시가 이제 올 1월부터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이제 새로운 공모자를 선정하겠다. 뭐 관심 있는 기업체가 한두 군데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국제적 경기 침체고 국내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창원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입니다. 다른 마산권, 진해권, 창원권에도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아파트 아니면 수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향 자체를 이 시기에 어차피 결렬됐으니까 새롭게 짜야 된다. 19만 평 중에 4개의 블록을 네. 이렇게 하면 하나에 이제 4만 평에서 5만 평은 환경 해양 갯벌 체험장.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현재 서해안 지역에 갯벌 체험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도시 섬처럼 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 4만에서 5만 평 정도는 해양 갯벌 체험장으로 한 도시공원, 도시공원으로 하고 중간에는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아파트 주상복합 전체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 2,000세대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산이 항구도시니까 마리나항이라든지 요트 시설을 좀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도섬하고 인접지역입니다. 네. 도섬이 관광지거든요. 도섬하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하면은 도섬도 구경하고 해양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상수 시장이 말하는 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벨트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좀 지금까지 논의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인공섬이잖아요. 그 가포신항에서 파온 흙을 거기다 이게 다져서 부지를 만들 건데 거기 안전할까? 이런 생각 진짜 들거든요. 요즘은 이제 설계 기술이 발전되기 아파트 경우에는 파일을 바닷속 깊이 안방까지 받기 때문에 해양 신도시에 설계하는 도시계획에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옆에 구도심입니다. 환경단체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섬을 하게 되면 바닷물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바다가 이제 오염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구도심이 아직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섬이 있으니까 바다 태풍이 온다든지 해수면이 증가하면 구도심이 침수돼서 오히려 그 땅보다 거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하다. 거군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환경단체에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구도심의 배수 문제라는 배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이 갈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부자들 또는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도심까지 다리까지 나와서 참 바다를 조망하고 멋있게 살 수 있지만 기존 어렵고 섬 있는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는데 태풍이 온다든지 상당히 심각해오고 경주 지진 가시 이제 지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마산해양 신도시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인가? 넘을 산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다시 결렬될 걸 뻔한 복합개발 공고보다는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 사양 신도시 19만 평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우리 이 도시가 우리 세대만 살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를 2017년 상반기에 해서 그 시장님도 참여하고 환경단체도 오고 도시개발 전문가도 해서 대토론해서 합의점이 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 KBS가 중계하면 더 좋고요. 진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선배들이 잘 개발했다, 멋지게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 창원시가 지금 현재 마산 해양 신도시 취하고 있는 스탠스, 그러니까 태도는 저는 지지하거든요. 문화 관광의 개발 가치를 고수해 나가는 그런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창원시가 문화예술 특별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가치를 표방을 했으니까 향후에도 저는 좀 이게 안상수 시장님이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산해양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이런 가치를 계속 좀 이렇게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화관광 비전이 있어. 문화관광 엄청 좋죠. 내용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현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과연 이상만 계속 주장해서 가능할 것인가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고 모든 경기가 지금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굴 데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저는 생각해요. 지금 부영을 어떻게 해서 다리라도 잡아서 잡아서 했어야 될 사업을 놓친 겁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론 이상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 전착해서 현실 문제부터 해결해 가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해야죠. 네. 마구 해가지고 해결한다고 부영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같은데 후회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건물 올렸다가 그게 우리가 50년, 100년 뒤에다가 주상 복합 건물 다 올려갖고 그건 행복합니까?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자랑스럽습니까? 그 적절한 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의견 수렴, 대토론회 다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타협성을 좀 찾아야 돼요. 그게 정치거든요. 51대 49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타협점 언제 찾을 거냐? 그 시기에 좀 빨리 당겨야죠. 그게 이제 안성시장의 역할이고 시의원의 역할이고 주민들의 역할이죠.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지 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준비를 가야 되는 거죠.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원점에 서면서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지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앞으로 안 시장이 이 사업 진행에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 잘 봤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7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대선이겠죠. 게다가 오늘 4월에는 재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 가장 많은 총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미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때 정치권도 바뀌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17년 이 사실 끝까지 잊지 않는 경남도민이 되길, 또 촛불의 힘, 광장의 민의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시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